이 테라피 투어가 있고 방식이 또 하나는 방식이 뭐냐면 온라인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테라피 투어와 온라인 치료 교육 방식은 약간의 그 비용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테라피 투어하고 온라인 치료 교육이 비용이 같아졌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온라인 치료 교육하는 이 방식과 테라피 투어 방식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치료 교육은 이 테라피 투어보다 약간 좀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라피 투어를 좀 더 보강을 시키면서 여기하고 동급을 만들면서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가격 책정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정말 살 것 같은 사람들은 치료할 이유 없어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리고 문의는 많이 해요. 문의는 많이 하고 많이 정보도 찾고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정말로 자기가 치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저희들이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비용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치료할 때 치료 비용이 아니라 치료 의지 비용입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전문가들한테는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치료의 의지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과연 내가 이 치료하는 것이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이 가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가치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용 가치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은 두게 돼요. 그러다 보니 왜 이 치료 의지와 치료의 가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중증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증 트라우마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식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나 이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된 치료법이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뭐라 그랬어요? 심리장애 치료거든요. 이 중증 트라우마하고 심리장애하고는 다릅니다. 심리장애는 심리 세계 중에서 우리가 인식이 됐던 또는 기억이 됐던 표현이 됐던 이 세계 중에서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 트라우마는 인식, 기억, 표현 세계가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다 문제 생긴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고통을 안 느끼려고 그러면 정신이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뭐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정신병증이 있어요. 심리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냐 그러면 히스테리라든가, 히스테리 아시죠? 히스테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명 얘기하고 있는 분노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거는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 정신병증으로 들어가는 건데, 심리에서 두 개가 고장을 일으켜서 충돌이 일어날 때,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을 잃는 현상이에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 때는 여자가 히스테리를 부린다 딱 하게 되면 히스테리 부릴 때는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순간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나면서 충돌을 일으킬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 있는 사람은 언제 이게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이게 부딪힐지를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히스테리나 분노조절 장애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증 트라우마는 세 개를 고장을 일으키게 되다 보니까 세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데 정신은 멀쩡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못 느껴요. 순간 핵 가버리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게 그 고통을. 그러면서 뭘로 가냐면 그 고통의 크기만큼 외부로 표현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증에 관련된 히스테리나 그 다음에 분노조절장애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이 범죄예요. 여기서 주로 많이 생겨요. 왜? 본인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여기는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세 개가 다 고장나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중증 트라우마예요. 왜냐하면 본인 당사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당사자가 느끼게 되니까 본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타인을 공격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은 히스테리라고 하질 않아요. 분노를 하면서도 고통을 느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자책을 한다. 그럼 그것도 분노거든요. 본인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게 중증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증 트라우마, 심리장애 이거를 별로 구분을 하질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심리장애도 지금 치료법이 없어요. 심리장애도. 심리장애 차원을 넘어가면은 이제 기본 단위가 약물 복용이에요. 그나마 그래야 살아요. 이 심리장애도 그렇고 정신병증에 관련된 히스테리나 분노조절장애도 그렇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중증 트라우마도 그렇고 이런 관련되어 있는 치료법인데 요 밑에 있는 심리장애하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나 분노조절장애 관련된 요거는 심리장애 차원에서 치료되면은 치료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 중증 트라우마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약 50%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걸로 치료합니다. 근데 여기는 100%를 치료하게 되다 보니까 이 강력한 치료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돼서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도 다 중증 트라우마로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치료를 하려고 드느냐? 본인들이 치료하려고 들지 않고 다 상대를 탓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치료의 의지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치료법이 있어야 되는데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찾으면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 이쪽에서 중증 트라우마에서 3개가 고장났는데 심리장애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중에서 하나로 고장납니다. 하나로.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고장날까요?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로 바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증 우울증으로 가던가 아니면 중증 중독증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일로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자체 내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정말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치료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의 크기를 뭘로 정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희소성의 가치다고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성은 뭘로 가져가냐면 대부분들은 금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가치성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의해서 또 비용이 결정되기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치료에 관련되는 지속성이에요. 치료가 뚝딱거리고 오늘 했으니 오늘 끝나겠지.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가 신체도 보면은 수술을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저도 다리 수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 나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게 완치되는데도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 또 해야 돼요. 어차피 뭔가 필요로 했던 거 안에다 뭐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빼야 되고 뭐 이래서 별걸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를 신체를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감기약을 복용하는 거라든가 이거는 감기약 일정 기간 복용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질병에 관련되는 건 한번 치료하려면 시간의 소요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같아요. 심리도 같다고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조금 괜찮아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괜찮아집니다. 살 것 같아요. 이게 안 느껴지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셋 중에 하나가 뭔가를 또 나를 괴롭혀요. 셋 중에 하나가 괴롭힌다니까. 어떤 때는 기억 때문에 나를 괴롭히게 하고 어떤 때는 인식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표현 때문에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애를 막 혼내고 있는 거야. 이거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 놀래잖아요. 왜 편안하게 있다가 왜 표현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계가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뭘로 가냐면 심리장애는 아니에요.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인식하는 거 남편의 모습 또는 아내의 모습 또는 주변에 누구를 보니까 그냥 갑자기 상처가 확 또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상처가 확 올라와가지고 확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의 지속성이 괜찮다가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결국은 계속 문제가 지금 내가 치료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또 지속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있어요.
이 치료의 지속성에서도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굉장히 약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됐어. 딴 거 찾으러 다닙니다. 또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치료의 지속성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들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치료 기법이에요. 이게 치료 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었냐면 분명한 거는 중증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진짜 굉장히 강력한 치료법인데 그게 일반 상담실에서 하는 상담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그게 그거. 뭐 저놈이나 이놈이나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 치료 기법의 차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게 남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런 치료 기법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 치료의 구성이에요. 구성. 이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지난번 테라피 투어 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비로소 제가 완성을 했다. 치료법이 여기에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치료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디랑? 테라피 투어하고 온라인 치료 교육으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을 확신을 갖는 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제. 올해 제가 그래서 2019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중증 트라우마를 분명히 지금까지는 치료해왔어요. 이 중증 트라우마. 가장 강력한 거. 그래서 이제 뭐가 오픈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심리장애 치료 쪽에 관련되는 치료법이 오픈이 되고 바로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로 가지고서 치료법을 배운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내 아이를 치료한다든가 그래서 뭐 여기에 일반적인 힐링센터라 그러거든요. 이제 여기에 힐링센터 중에 뭐가 마더 테라피가 오픈된다. 다음 달에 오픈됩니다. 마더 테라피가. 공식적으로 오픈되는 거 이것도 오픈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중증이 아니죠. 중독증을 치료하는 방법 공식적으로 오픈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행성 감독위원회 제안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들어갈 거고 미국에 들어갈 거고 각 나라별로 다 들어갈 겁니다. 제안서가. 왜? 같거든요. 치료 원리가. 이거 다 할 거예요. 중증 트라우마에 대해서 심리장애에 대해서 그리고 힐링에 관련된 이쪽에 대해서도 합니다. 문제는 이쪽에서는 요 힐링 관련되는 쪽은 다 어디로 오픈할 거냐면 상담실, 전문가,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싹 다 오픈할 겁니다. 그러나 요 심리장애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치료 구성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치료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 구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뭐를 합니까? 테라피토와 온라인 치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뭐를? 마음의 원리를 교육을 합니다. 우리 생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원리를 교육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거든. 두 번째는 뭐를 합니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 과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 과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세 번째는 이메일로 점검도 합니다. 꾸준하게 점검을 해나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합니까? 의지와 노력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4개의 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이거 자체 4개가 이렇게 없으면은 치료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왜? 이 아무리 훌륭한 기법이 있더라도 본인이 못하면, 안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당사자들이 해. 그럼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자꾸 의지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관련되는 치료 구성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 과제, 이메일로 점검하는 거, 4개 포럼 운영하는 거, 이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치료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관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이게 다 무료잖아요. 기간 제한도 없어요.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충분히 자기가 끝까지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원리가 다 숨어 있거든요. 이 4개가 완성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피토하고 온라인 치료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됐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를 절반으로 줄어들면 심리장애 치료 기법이 나옵니다. 절반.
그거의 절반 이하로 줄여드는 게 바로 힐링법이에요. 그래서 마더 테라피는 4시간 교육하고 4시간 실습하고 끝.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가 심리장애 관련돼서 뭔가 치료법이 필요해서 공개적으로 오픈이 됐다. 볼 것도 없어요. 뭐 5시간 교육하고 5시간 실습하는 것 끝.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20시간 교육하고 집에서 주구장창 뭐를 합니까? 연습하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중증 트라우마의 일부분으로 심리장애 충분히 치료합니다. 금액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로 오픈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방법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 갑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치료 구성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름대로 이 조정 작업을 해서 비용의 가치성에 얼마를 더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지를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성이에요. 여기 치료기법의 차별성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의 가치. 누군가가 하거나 또 누군가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희소성의 가치를 갖다 보니까 뭘 가냐면은 인원이 없어요. 인원. 이거를 다 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0명 중에 1명 올까 말까예요. 왜 그래요? 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갖냐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아무나 다 한다. 그러면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원을 동시에 만약에 1,000명을 시작을 했어. 1,000명이 엄청나게 저렴할까? 사람들 아주 몰려들어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 중에서 뭐가 빵꾸 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치료과제 점검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하루에 500개 가까이, 200개에서 300개 가까이를 과제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가고 있고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인원에 한정되는 게 거의 한 6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막 500명, 1000명 되면은 제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한계점을 정확하게 두고 갈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바로 희소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거를 보편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 가지고 비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단행을 합니다. 저는 6개월을 고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는 당일날 결정 내리고 그리고 당일날 모든 게 다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오해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면은 금액을 이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돈도 많이 벌겠구나. 미안한데 돈 못 법니다. 더 안 오니까요. 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이 마더 테라피라든가 또는 중독증 치료에 관련되는 게 좀 널렸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겠다. 개떼처럼 옵니다.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거기가 훨씬 돈 더 많이 법니다. 한 1,000명씩 앉혀놓고 강연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런 류는 그래도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여기는 버티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걸 못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구나라는 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